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경제와 외교의 흐름을 날카롭게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최근 국제 정세가 아주 시끄럽죠. 미국이 동맹국들을 대하는 태도가 예전 같지 않다면서 영국을 포함한 유럽 국가들이 대놓고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럽은 미국에만 의존할 수 없다며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데요. 이걸 두고 세계 외교의 좌표가 이동한다느니, 동맹의 재정의라느니 거창한 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냉정하게 한번 따져봅시다. 정말 이게 다 미국의 일방주의 때문에 생긴 문제일까요? 사실 그 내막을 깊숙이 파헤쳐보면 오히려 유럽이 자초한 측면이 아주 큽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유럽이 그동안 너무 달콤한 꿈에 취해 있었다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바로 안보 무임승차입니다. 유럽 국가들 그동안 어떻게 살았나요? 미국이라는 거대한 우산 아래서 안보는 미국 형님한테 다 맡겨놓고 자기들은 그 돈 아껴서 복지잔치를 벌였습니다. 병원비 공짜, 교육비 공짜 외치면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들인 척했죠. 그런데 그 행복의 밑바탕에는 미국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만든 최첨단 무기와 미군들의 희생이 깔려 있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애써 외면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토 회원국들끼리 약속한 국방비 지출 가이드라인이 엄연히 있는데도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그걸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자기 집 담벼락 고칠 돈은 아까워서 안 쓰면서 그 돈으로 맛있는 거 사 먹고 파티 열고 있었던 셈이죠. 그러다가 이제 와서 미국이 너희도 이제 네 집은 네가 좀 지켜라. 비용 좀 제대로 분담해라. 라고 요구하니까 동맹의 희생을 존중하지 않는다느니 어쩌니 하면서 볼멘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거 정말 염치 없는 행동 아닙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유럽은 참 안일했습니다. 안보는 미국에 기대면서 에너지는 러시아의 값싼 천연가스에 영혼을 팔았고 경제적 이익은 중국 시장에서 챙기려고 했습니다. 안보와 경제, 에너지를 각각 다른 주머니에 넣고 유리한 것만 쏙쏙 뽑아 먹으려는 아주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보였던 거죠. 하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러시아가 가스 밸브를 잠그고 중국이 경제를 무기로 위협하기 시작하니까 그제야 유럽의 경제 구조가 얼마나 모래성 같았는지가 드러난 겁니다. 지금 유럽이 중국으로 달려가며 공급망을 관리하느니 다변화 전략을 짜느니 하는 것도 사실은 자립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도망칠 구멍을 찾는 것에 불과합니다. 결국 지금의 균열은 미국의 변심 때문이 아니라 유럽의 나태함과 이기주의가 만든 결과물입니다. 스스로를 지킬 의지도 없고 비용도 지불하기 싫어하면서 혜택만 누리겠다는 생각은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일방주의를 비판하기 전에 유럽이 과연 동맹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다했는지부터 되돌아봐야 합니다. 동맹이라는 건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야 유지되는 법입니다. 한쪽은 피를 흘리고 돈을 쓰는데 다른 한쪽은 복지 혜택만 누리면서 뒤로는 적대국과 손을 잡으려 한다면 그건 이미 동맹이라고 부를 수 없겠죠. 유럽의 이런 태도가 결국 미국을 질리게 만들었고 지금의 외교적 대변동을 불러온 핵심 원인이라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유럽의 이런 안일한 태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경제적 파국을 불러왔는지 더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유럽의 대표적인 나라 독일을 한번 보시죠. 독일은 유럽 경제의 엔진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그 엔진을 돌리는 기름은 러시아에서 아주 싸게 가져왔고 엔진으로 만든 물건은 중국에다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비는 예산의 1% 수준으로 깎아버렸죠. 한마디로 안보는 미국, 에너지는 러시아, 시장은 중국이라는 아주 위험천만한 삼각관계를 유지해온 겁니다. 이게 잘 돌아갈 때는 세상에 이런 천국이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판이 깨지니까 어떻게 됐나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러시아 가스가 끊기자마자 독일의 그 화려했던 제조업 경쟁력은 단숨에 무너졌습니다. 에너지 비용이 치솟으니 공장들은 문을 닫거나 해외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니까 중국 시장만 바라보던 자동차 기업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유럽이 지금 중국으로 달려가서 외교 채널을 안정시키려고 애쓰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기들이 국방력을 키우고 산업 구조를 혁신해서 자립할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그럴 돈을 전부 복지에 쏟아부었으니 이제 와서 기댈 곳이 중국밖에 없는 겁니다. 안보는 미국한테 빌붙고 경제는 중국한테 구걸하는 이 처참한 모습이 바로 오늘날 유럽의 민낯입니다. 미국이 그린란드 문제로 유럽의 주권을 건드렸다고요. 영국이 불쾌감을 표시했다고요. 냉정하게 말해서 그건 미국의 무례함 때문이 아니라 유럽의 무능함 때문에 생기는 일들입니다. 힘이 있어야 주권도 지키고 목소리도 내는 법인데
스스로를 지킬 총 한 자루 살 돈도 아까워하는 나라들을 미국이 왜 예전처럼 대접해줘야 합니까? 특히 나토 분담금 문제를 보면 유럽의 뻔뻔함이 극에 달합니다. 미국은 GDP의 3%가 넘는 돈을 국방비로 쏟아부으며 유럽의 안전을 지켜주고 있는데 정작 유럽 나라들은 약속했던 2%조차 아까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품격 있는 복지국가야 라며 거드름을 피웠죠. 미국 납세자들 입장에서는 혈세가 유럽 사람들의 연금과 무상의료로 들어가는 꼴을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경제는 결국 심리이고 신뢰입니다. 유럽이 미국과의 신뢰를 저버리고 중국이라는 시장에 다시 영혼을 팔기로 했다면 그에 따른 대가도 스스로 치러야 합니다. 안보는 공짜로 얻고 경제적 이득은 적대국에게서 챙기겠다는 이기적인 전략은 이제 유효기간이 끝났습니다. 미국의 일방주의를 탓하기 전에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는 국가가 어떤 수모를 겪는지 우리는 지금 유럽을 통해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 안보는 없고 노력 없는 복지는 결국 재앙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말이죠. 유럽이 지금 겪고 있는 이 혼란은 동맹을 배신하고 실리만 챙기려 했던 업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현상이 우리 한국 경제에는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그리고 우리가 절대 유럽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유럽의 사례를 보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결국 국가의 생존은 남의 손에 맡겨두고 입으로만 정의를 외치는 게 얼마나 허망한지 말입니다. 유럽 국가들이 지금 중국을 방문하면서 경제 협력을 구걸하는 모습을 보세요. 그들이 왜 저토록 비굴할 정도로 중국 시장에 매달릴까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산업 기반과 국방력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라는 틀 안에서만 평화가 유지된다는 사실을 잊고 그저 복지 혜택을 늘려 대중의 인기에만 영합했던 정치권의 실책이 뼈아프게 다가오는 순간입니다. 특히 에너지와 원자재를 특정 국가에 완전히 의존하면서도 안보는 또 다른 국가에 맡겨버린 이 기형적인 구조는 위기 상황에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합니다. 유럽은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양쪽 모두에게 신뢰를 잃고 버림받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뒤통수치는 동맹을 챙길 이유가 없고 중국 입장에서는 이용 가치만 있는 상대일 뿐이니까요.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겁니다. 돈의 흐름은 결국 힘의 논리를 따라갑니다. 유럽이 복지국가라는 타이틀을 유지하기 위해 국방 투자를 소홀히 한 결과가 지금 전 유럽의 경기 침체와 외교적 고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을 때 어떤 대우를 받게 되는지 유럽의 사례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고 파트너를 늘리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 기반에는 반드시 강력한 자국 중심의 안보와 기술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유럽처럼 안보는 외면한 채 지갑만 채우려다가는 결국 지갑도 안보도 다 잃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의 일방주의를 탓하는 유럽의 목소리가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는 그들이 지불해야 할 비용은 지불하지 않고 혜택만 누리려 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국제질서 재편은 유럽이 자초한 측면이 큽니다. 책임 없는 권리는 없고 대가 없는 평화는 없습니다. 유럽이 다시 목소리를 내고 싶다면 비굴한 방중 외교가 아니라 스스로의 안보를 책임지는 결단과 그동안 누려왔던 과도한 복지 거품을 걷어내는 고통스러운 혁신이 먼저여야 할 것입니다. 세계 정세의 좌표가 이동하는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우리는 유럽의 잘못을 반면교사 삼아 더욱 냉철하게 국익을 계산해야 합니다. 명분보다는 실리, 그리고 실리보다는 생존이 우선입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힘이 없는 동맹은 언제든 벌어질 수 있다는 이 냉혹한 국제정치의 현실을 유럽의 몰락을 통해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유럽의 안보 무임승차와 그로 인한 경제적 파국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진리가 국제사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며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지금 전 세계가 목격하고 있는 이 갈등의 본질은 아주 단순합니다. 책임은 지지 않고 혜택만 누리려 했던 자들의 위기라는 것이죠. 유럽은 그동안 미국이라는 든든한 보호자 뒤에 숨어서 우리는 선진국이다. 우리는 인권을 존중하고 복지가 잘 되어 있다며 우아한 척을 다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우아함을 유지하기 위해 들어가는 막대한 안보 비용을 미국이라는 동맹에게 전부 떠넘겼다는 사실이 이제는 숨길 수 없는 민낯으로 드러난 겁니다. 미국이 그린란드에 대해 일방적인 언급을 하고 동맹국들에게 강한 압박을 넣는 것,
물론 보기에는 거칠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도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내 돈 써서 남의 집 지켜주고 있는데 정작 그 집 주인은 고맙다는 말은커녕 뒤에서 내 경쟁자인 중국과 손잡고 장사할 궁리만 하고 있다면 어느 누가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영국이 불쾌감을 표시하고 유럽이 주권을 논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짜 주권을 지키고 싶었다면 남의 나라 군대에 자기들의 안보를 통째로 맡겨두지 말았어야죠. 결론적으로 이번 사태는 유럽의 안보 불감증과 경제적 이기주의가 불러온 자업자득입니다. 안보는 미국에, 에너지는 러시아에, 시장은 중국에 의존하며 꿀만 빨려던 그 기회주의적인 태도가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이제 유럽은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여기저기 눈치 보며 국어라는 외교를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이제라도 과도한 복지를 줄이고 스스로를 지킬 힘을 기르는 고통스러운 개혁을 시작할 것인지 말이죠. 우리도 이 상황을 남의 집 불구경하듯 봐서는 안 됩니다. 국제사회에서 나를 지켜주는 유일한 힘은 남의 선의가 아니라 나의 강력한 국방력과 대체 불가능한 경제적 경쟁력입니다. 유럽처럼 아니란 생각에 빠져 복지잔치에만 몰두하다가는 우리도 언젠가 국제무대에서 주권을 의심받고 실리를 구걸해야 하는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껴야 합니다. 미국의 일방주의가 만든 균열이라고들 하지만 사실 그 균열은 이미 유럽 스스로가 동맹의 의무를 저버렸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세계 외교의 좌표가 이동하는 이 시기, 우리는 유럽이 저지른 뼈아픈 실책을 교훈 삼아 더욱 단단하고 영리한 생존 전략을 짜야 합니다. 스스로를 지키지 않는 나라에게 미래는 없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유럽의 위기를 보며 반드시 명심해야 할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날카롭고 시원한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